보험 얘기 한번 또 해볼까 하는데요. 실비보험이랑 어떤 보험 사기, 주로 나쁜 의사들 주제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에 가장 나쁜 건 의사예요. 의사들이 좀 이상한 짓을 해서 이런 사단이 났긴 하지만은 이런 거에서 환자분들이 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나쁜 환자들이 아니라 선량한 환자들이 보험회사의 어떤 횡포로부터 좀 많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환자분들 사례를 좀 듣고 나서 제가 좀 뻥 쪘던 적이 있는데, 이 환자분은 정상적이에요. 어떤 과정이 자궁 근종이 큰 게 있고, 그다음에 하이프 치료를 받았고, 한 달째 보니까 경과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예후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굉장히 어떤 좋은 케이스였어요. 시술하고 좋았던. 근데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니까 굉장히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당신이 받은 치료는 이래서 적절치가 않으니까 내가 보험금을 못 주겠어, 이런 식으로. 근데 적절치 않다는 게 보통은 약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어떤 주관적인 이유로 안 준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환자가 어디 금강원에 재수해야 돼, 뭐 해야 돼. 굉장히 환자분들이 그런 걸 또 직접 실행에 옮기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는 어떤 그런 좀 밝은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내막을 알게 됐고, 요거는 사실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 거고, 요게 좀 밝은 사람들이 서류 질의응답 받아서 이렇게 금감원에 서류 내면은 요건 보험회사가 어쩔 수 없이 환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 좀 요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꼭 요게 한 건만 제가 본 게 아니라, 자궁, 근종, 이런 환자들 모임 환우의 카페에서 이렇게 본 글들을 보니까, 최근에 좀 보험회사에서 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고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한다. 지급을 굉장히 늦게 해준다든지, 또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미룬다든지 안 준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좀 있더라.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봤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하이프 쪽에 좀 말도 안 되게 실비보험이 막 지출이 됐다, 이건데, 만약에 하이프라는 게 환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많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찾아서 실비보험이 많이 나가겠다, 그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비회사도 알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실비회사도 이게 얘네들이 이상한 짓을 해서 어떤 보험 사기에 준하는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이게 많이 나갔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어떤 서로를 모여서 어떤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데, 일단은 환자들한테도 보험금 지급을 갖다가 굉장히 미루거나, 또는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솔루션들도 같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 상황에서 비판받을 거는 일단은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시술을 하고 시술비를 받고 해야 되는데, 좀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항상 그래요. 업자들이라든지 의사들이라든지 모여서 얘기할 때 항상 도덕적인 해이를 가장 걱정해요. 근데 이 하이프 쪽에서는 제가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이런 도덕적인 해이가 너무 일찍 오지 않았나 하는 좀 그런 안타까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환자분들이 그런 피해를 보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환자분들도 부당한 그런 보험금 지급, 거절, 지연 사례를 당했을 때는 주변에 좀 보험 쪽에 좀 밝은 분한테 좀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떤 금감원 통해서 한번 이의 제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데, 현실적으로 환자분 쪽 혼자 하는 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주변에 그런 거 좀 잘 하시는 분에게 도움받아서 한번 금감원 쪽에 한번 질의응답 한번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폐경이 끝나고 나서 하이프를 하게 되면은 최근에 보험금 지급을 못 받았다는 사례가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자궁 근종 딱 봤을 때, 자궁 근종이라는 게 검사 방법이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많이 보여요. 그래서 부검을 해봤다, 한 75%에서 보이고, 질 초음파다 62%, 그냥 일반적인 초음파다 한 40%에서 보인다고 해요. 말인즉 근종이 있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치료하게 되는 경우는 너무 크거나, 또는 어떤 출혈, 통증 같은 증세가 있을 텐데, 가장 흔한 증세는 생리과다예요. 근데 폐경기가 됐다. 근데 통상 이 환자가 치료가 꼭 필요할 정도로
생리과다가 있을 일이 없잖아요. 폐경인데. 또는 폐경기인데 근종이 커. 그런 경우도 사실은 드물어요. 왜냐하면 근종이 크다. 그러면 되게 폐경되기 전에 이미 대부분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물론 폐경이 됐을 때 그럼 근종 하이프 치료라는 게 잘못된 거냐?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이제 하이프가 잠깐 DRG에 포함되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DRG 정부에서 하는 거. 거기서 그럼 폐경이 됐을 때는 DRG 그 금액을 지급을 안 해주다. 그게 아니었어요. 폐경이 안 됐을 때는 가산점이 붙어서 돈을 더 주고, 폐경이 됐을 때는 가산점이 없어서 돈을 좀 덜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중치가 있는 거지, 안 돼, 그건 아니었었고, 제가 봤을 때 이제 폐경 환자분들이 근종을 치료받을 일은 거의 없는데, 근데 간혹 어쨌든 근종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그때까지 치료를 갖다가 안 하고 미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큰 근종이 좀 배를 많이 나오게 한다든지, 그래서 좀 많이 배가 나와서 불편하다든지, 또는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요실금 증세 같은 것도 생기는데, 이 근종이 방광을 눌러서 좀 빈뇨라든지 요실금 증세를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그래도 그 덩어리로 인한 합병증이 있을 때는 치료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실비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거는 조금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실비회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럴 때는 근거가 뭐냐? 약관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안 준다. 그거는 조금 이제, 물론 나쁜 의사들도 많지만 그렇게 하는 실비 어떤 회사 담당자도 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